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스네비엑스 이브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스네비엑스 이브닝 온라인 토크쇼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네비엑스 이브닝 항상 모의 거래 대회도 진행하고 토크쇼 AMA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월 1일 첫째 주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한 첫째 주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내 코인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난 아직도 존버해야 될까? 아니면 난 청산당하는 걸까? 어떨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하고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인플루언서분들, 저희 스냅엑스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반기, 또 7월, 그다음에 또 짧게는 이번 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3분 정도를 뽑아서 마지막에 50 USDT 테더를 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분을 드릴지는 솔직히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눈에 자주 띄시는 채팅을 하시거나 재밌는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자신을 잘 어필하시면 선정해서 총 3분께 50 USD를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자세한 소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총 오늘 3분의 스네비엑스 인플루언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화면을 보시기에 이제 위에부터 다인 한만식님, 바로 아래 퍼즈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스트림몽키님, 총 3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했던 질문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눠주실 겁니다. 네, 조르디님 감사합니다. 채팅창으로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이 끝나면 추가로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또 질문 주시면 아무래도 3분 중에 한 분 중 뽑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눈에 띈 행동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나스닥하고 커플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아직 금과는 다르게 안전자산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자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과 쭉 커플링 갈 것이다. 또 혹자는 아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은 스트림 몽키님하고 한만식님이 대답해 주실 건데 스트림 몽키님 먼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그 금을 비교하기 앞서서 먼저 안전자산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자산이란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이 이런 가격적인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자산은요, 이런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 변동성이 적은 화폐나 그 표면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 변동성을 좀 차지하고 나서, 안전자산은 이제 위험자산이 약세일 때만 이제 강세인 경향이 있고요. 또 위험자산이 강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 그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화가 유리한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 질문에서의 그 내용처럼 과연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며 그렇다고 위험자산이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금은 이제 가치에 대한 저장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은 금의 이제 금전적 가치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로서 이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은 이제 금의 가치에 저당권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화폐 기반 경제인 현재 세계에서 금이 가치의 저당권라는 것이 본질적 의미는 해당 금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얼마만큼의 또는 온스 또는 그 무게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현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것을 좀 두려워해서 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의 화폐 가격이 얼마인지 과연 상관이 있을 것이냐. 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금을 갖고 있느냐 그것뿐이겠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닿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어, 금은 이제 결국에 화폐 가치의 인플레에 대한 매수 베팅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금 화폐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화폐에 대한 그 가치가 낮아질수록 주식시장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오늘날의 S&P 500 지수의 주가지를 보면요, 주가지수를 보면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가격이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펄에 대한 지수는 닷컴 그 버블 당시보다 아래입니다. 물론 이제 이 GDP에 대한 상승은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경제적 성장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의 뻥튀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의도인 이전의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으며 현재는 이제 디커플링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하게 움직인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창조자인 나카모토 이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의도 역시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가 파괴된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근본이제에 대해서 당시의 달러처럼 가치의 저당고를 이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구매 요인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은 이제 수천 년간 가치의 저장고로서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금의 목적과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성질이라면 화폐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과거에 너무 폭발적으로 가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미 보여줬다 보니까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 그 JP 모건을 포함한 이제 투자은행 및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 대한 헤지 펀드들이 최근 연준에 대한 최소 2년간의 금리 동결에 대한 이제 신호를 보냄에 따라 금이 이 트로이온스당 약 2,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6달 동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에 대한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금은 약 1.7%에 대한 상승률, 그다음에 증시는 2% 정도에 대한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위에서 언급한 제가 언급한 이 다른 두 가지 자산은 물론 스트리머크지에서도 이제 강세를 예상했던 채권 등에 대한 다른 메이저 자산을 포함해서라도 비트코인은 가장 약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타 자산 대비 가격 움직임에 대한 유사성을 찾자면 코로나와 같이 전체적인 자산이 하락이 왔을 때 강세였던 골드나 채권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심지어 좀 증시보다도 더 크게 좀 타격을 받았었고 최근에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움직임과 좀 유사하다라는 부분에 좀 무게가 좀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금도 안전자산이라 보기도 힘들고 그 덕에 더더욱 이제 그 역사가 짧은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더 증시나 세계 시황에 비트코인 더 영향이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의견일지 같은 의견일지 한마식님의 해당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지금 뭐 나스닥 지수, S&P 지수, 미국의 주식 지수하고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이제 금 세 가지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뭐 현재까지 최근에 흘러갔던 모습은 나스닥이든 S&P의 그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좀 디커플링 될 거냐라는 의견인데요. 그럴 수 있겠다 정도. 뭐 그렇게 된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로 일단은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인데요. 일단 그 금 가격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또 저는 나스닥보다는 뭐 S&P하고 연동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나 S&P나 추세적인 면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S&P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전체 그 화면 먼저 보시게 되면 공유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예. 공유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S&P 지수의 흐름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금 가격의 추이입니다. 그리고 캔들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일별 화면 데이터인데 지금 날짜가 2020년 초가 여기니까 금년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쭉 봤을 때 금 가격이 지금 노란선 가격으로 쭉 보시면 금 가격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으로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 1,800달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작년부터 꾸준히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또 경기 불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이런 금 가격을 따라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녹색 부분 움직이는 거하고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 가격을 빼버리면 지금 뭐 S&P의 흐름이나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위험자산 형태로 계속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금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냐 안 바뀌냐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느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에 엄청난 지금 대기 자금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기 자금들이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이 좀 이동이 되겠죠. 그럴 때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주식은 빠지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나면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실제 지금 뭐 국내 뭐 최근에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호전되는 모습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이 디커플링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한정된 돈에서 돈의 이동, 돈이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질 걸로 보는데요. 지금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은 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자산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쪽으로 거의 올인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그래서 돈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이 좀 틀어진다.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이 일부 분산이 되면서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현상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동조화 현상이 아니고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제가 주기적으로 뭐 이게 지금 1시간 차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S&P는 쭉 또 올라가는데 뭐 지금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뭐 짧은 시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같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약간 변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뭐 매일매일 아니면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저런 그 동조 현상 내지는 또 자금의 이동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계시고 이제 그 근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아무래도 암호화폐의 2020년 제일 핫 키워드는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 때문에 이제 뭐 연초부터 반감기가 오면 시장이 뭐 달라질 것이다. 혹은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변동성이 심해져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막 염려와 우려가 시장 안에 가득 찼었는데요. 사실 뭐 3월에 있었던 강력한 하락 이후의 반등, 근데 그거는 거의 뭐 주식 시장과 동일했던 변화였고, 그 암호화폐 자체 내에서는 반감기 전으로 사실상 가격 변화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주식 시장이 막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하락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반감기 제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은 비트코인이 잠잠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플루언서 파트너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퍼즈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으로 스트림몽키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반감기 이슈가 사실 뭐 어찌 보면은 좋은 핑곗거리죠. 네, 사실 이제 개미들을 끌어모으기엔 좋은 핑곗거리인데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요 타이밍 때 이제 작성했던 혹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지금 트레이딩뷰 아이디어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보라색 선이 반감기예요. 네, 반감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반감기 전에 있었던 고점인 겁니다. 전고점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되면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뭐 언론이든 안 그러면 뭐 유튜브든 뭐 이런 데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그냥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였지 그 전에서도 반감기 때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이게 봉 하나가 주공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126일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126일 걸렸고 심지어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반감기에서는 조정을 한번 겪고 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감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반감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상승장의 시작이다. 요 정도로 파악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했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서 그럼 불장은 언제부터냐? 상승장의 시작이랑 불장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불장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가 불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간 거가 언제부터냐고 파악해보면 이때도 이제 여기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 가파른 기울기. 물론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32달러일 때입니다. 엄청 쌌을 때. 그래서 뭐 요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난번 반감기를 따져봤을 때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때문에 뭐 반감기인데 무조건 사야 된다, 반감기인데 안 올라갔으니 요번에 반감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에 전혀 휘둘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전혀 휘둘리실 필요가 없고 반감기는 결과적으로는 불장의 시작 요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과거 일들을 비춰보면 그리고 본격적인 불장의 시작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2만 달러로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불장의 시작 언제와 같은 불장? 2017년과 같은 불장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사실 2018년에도 뭐 여기 뭐 $10,000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뭐 $6,000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뭐 채굴 원가가 얼마여서 얼마 이하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뭐 요 아래까지 떨어지면은 코인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요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 방송이 아니라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네. 숫자 한번 3번 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판이나 모든 투자판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절대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절대적이거나 이런 게 없고 그런 핑계거리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감기도 좋은 핑계거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조금 많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 지난번 반감기 때 보셨으면 요 조정 이후 상승이 일어났듯이 요 상승장의 시작 요런 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불자는 전고점 돌파했을 때 그 전고점 돌파하는 게 언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이제 뭐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아마 트레이더 분들은 다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시기 예측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보다 언제 거기에 도달할지가 정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반감기 이후에 몇 달 뒤에 그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었는지 이게 3달 걸렸고 그 다음에 6달 걸렸고 그 다음에 뭐 8달이나 9달 걸린다라고 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20,000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년 정도는 계속 불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표로 아주 차트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하시는데 다들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림몽키님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질문이 이제 주식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위험 자산에 속하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선행적 요소 말고도 그 주식 종목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매력도가 많이 내려간 것도 한몫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은요 과거 이제 리만이랑 그 하우징 버블 당시보다도 서킷 브레이커가 많이 나온 엄청나게 고변동성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을 거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그 변동성 역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많이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현재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향후 가격이 이러한 반감기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변동성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시장보다 투자 매력도가 현재 가장 약한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진행된 이후에도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에 대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전체적인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전체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줄 때 암호화폐 자산 또한 또 변동성을 점차 찾아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짧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핵심 내용만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이상한 거지 비트코인이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지금 주식이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서 비트코인이 너무 막 깨작깨작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식 변동성이 워낙 커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작아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아무래도 진짜 역대급 장이다 보니까 주식에 많은 자금이랑 관심이 몰리게 되고 뭐 그간에 사실 변동성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알아줬었는데 약간 지금까지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마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리기에 가장 적합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 업비트가 이제 가상계좌 담당하는 은행을 기업은행에서 K뱅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에 막혀 있었던 신규 계좌 오픈을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신규 계좌 업비트 신규 계좌 떡밥은 뭐 이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 3년도 더 된 떡밥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에 열리는 순간 상승장이 시작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입출금 얘기에 많은 주목이 되는가 반면, 사실상 뭐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신규 계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만식님하고 퍼즈님이 답변을 해주실 건데, 일단 한만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신규가 열린 거니까 그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뭐 지금 뭐 주식시장 또 이런 거와 같이 전체적인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걸로 인해서 뭐 10년에 한 번씩 금융시장이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 요번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이상현상이 처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묻히는 거죠. 예, 그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업비트가 이제 어제 12시 기준으로 원화 입금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는데, 당장 오픈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제도화가 좀 빨리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신규 허용이 일어났죠, 일본은. 그래서 실제 이제 자료를 잠깐 한번 보다 보면 비트코인 그 화폐별로 매매하는 그 구성들을 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그 통화별로 거래량 보는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USDT 뭐 스테이블 코인이 한 70% 정도, 보통 장이 좀 부진하면 70%, 장이 좀 긍정적이면 한 60%대까지 떨어지고 법정화폐에 대한 비율들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엔화 비중이 5%대, 많으면 뭐 9%까지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신규가 허용되기 전에는 엔화의 거래 비중이 뭐 1, 2%, 2%대, 제 기억으로는 많아야 한 3% 그런 정도였는데, 엔화 그 신규 거래소들도 새로 생기고, 또 뭐 제도화가 좀 빨리 진행되면서 엔화 비중이 뭐 많을 때는 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밑에 원화가 2.47%인데, 예, 저는 이거 아침에 그 방송할 때 계속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는 1%대였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한 2%대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업비트가 뭐 영향력을 좀 미치고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4%, 5%대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늘어나려면 결국은 지금 국내 문제로만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이 돼야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거래소에 우리가 입금을 할 때 뭐 예금자 보호, 은행처럼 증권처럼 예금자 보호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호되는 그 제도와 규정이 정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뭐 이런 그 워낙 입금이 오픈됐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부분하고 같이 지금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영향을 좀 못 주고 있다라는 건데,
과세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제도화가 선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대한 의견들이 조만간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제도와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3, 4분기는 어렵겠지만 4, 4분기 정도에 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당장은 어렵겠지만 뭐 4, 4분기 뭐 늦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그 신규 허용에 따른 제도화와 연동돼서 실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주식시장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도 또 같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 단일 이슈보다는 조금 상황이 시장과 뭐 과세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렸을 때 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번엔 퍼즈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한만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사실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뭐 특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는 아니죠. 사실 신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악재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지만 과연 요거를 풀렸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냐. 기껏해봐 이제 뭐 그 지금도 사실 업비트 쓰고 싶으면은 뭐 빗썸이나 안 그러면 고팍스나 뭐 이런 데 뚫려 있는 코인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이제 코인 보내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신규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딱 요 정도인데, 이게 사실 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코인 투자하기가 좀 수월해지니,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빗썸, 그러니까 그 빗썸 같은 경우에 농협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코인 거래한다 그러면 계좌 안 만들어 주거든요. 잘 안 만들어 줘요.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 K뱅크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이랑 계좌를 만들기 좀 더 쉬워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급등이나 급락을 할 만큼의 호재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랑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업비트 워낙 입지금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세금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나 사실 제 생각엔 또이또이일 것 같아요. 또이또이일 것 같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 요거 라이브에서 어쨌든 다루긴 다뤘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인데, 요게 사실 그거거든요. 업비트 입금이 호재냐 악재냐. 그리고 요게 세금 내라고 하기 전부터 이것부터 해줬으면, 네, 한 개 방금 한만신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같은 얘기라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어쨌든 저도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금을 걷기 전에 제도가 선행이 되고 뭐 투자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도 좀 갖춰지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업비트에 워낙 입출과 맞물려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코인 투자해서 잃는 게 네가 매매를 못해서 잃는 것뿐이지 거래소 리스크는 없어 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코인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플러스 토큰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뜩이나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라는 것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2P 투자를 할 때 P2P 투자도 세금을 거둔 지는 꽤 됐거든요. 네, 세금을 거둔 지 꽤 됐는데 이제 와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자본금이 뭐 10억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법규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일을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잘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부터 좀 말을 많이 해서 제도화부터 좀 먼저 빨랑 시킨 다음에 세금을 걷자라고 한다면, 네, 요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이 그나마 좀 호재로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앞에 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만신님하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의견에다가
지금 국회의원의 불신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스냅EX는 호주님의 개인 의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뭐 워낙 마켓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신규 계좌 오픈은 큰 이슈긴 하지만 뭐 시장이 워낙 지금 과거에 대해서 침체돼 있고 다른 거래소에서 충분히 원화 입금이 가능한 점에 빗대었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든 것 같아요. 뭐 다만 특정 소규모 알트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업비트의 이제 그 알트 수가 타 거래소보다 좀 많고 거기에 있는 이제 정말 작은 규모의 시가총액 알트들은 뭐 잘 노를 저으면 큰 펌핑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업비트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20년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제일 큰 이슈였다면 또 한 가지 이슈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7월부터 예정돼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 2.0이죠. 이더리움 2.0 떡밥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도대체 몇 년째 떡밥인지도 잘 모르겠고 2.0이 되는 건지 2.0이 되다가 내가 영원히 가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2.0이 정말 다가왔고 7월부터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서 뭐 빠르면 연말부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사실상 뭐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발행량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최근 시장을 크게 이끌고 있는 이제 큰 테마가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 금융의 사실상 제일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은 아무래도 외국 쪽에서 디파이를 옹호하는 혹은 이더리움의 큰 커뮤니티 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 과연 비트코인과 다르게 아니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상승할 때 이더리움이 정말 현재 가치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지 외국 많은 유저들의 생각처럼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스트림몽키님하고 한마식님이 대답을 해주실 건데 스트림몽키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선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 시에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나 혹은 이런 변화가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는 시기는 이제 큰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승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네. 그 한국의 이제 CGV급에 속하는 미국의 이제 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려 이제 파산 신청까지 직면한 회사인데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단기간 안에 그 마이너스 74% 가량 하락한 이 주식이 증시가 회복을 하면서 3개월이라는 그 단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직전 고가를 그대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AMC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적자 상태의 회사가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정리하고 하는 등의 그런 각종 악재에 대한 연속이었는데, 이러한 악재가 진행되는 흐름에서 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연준과 정부에서 시장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른바 그 새로운 투자 심리나 이런 논리가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것을 이제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각종 악재에 대한 부분이 증시가 회복되면서 좋아질 거야라는 호재로 바꾸어주는 그 단기간에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연출을 했는데 만약 이제 비트코인이 강한 추세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었다면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런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만약 극적인 A씨를 좀 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그 개발자인 뭐 부테린이 뭐 불운하게 사고사를 당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와도 2017년처럼 그런 정말 강한 불장에 대한 매수 시장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몇몇 거래자들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뭐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을 그 가로막을 그런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비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만큼 이제 내재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좀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뭐 조정을 마치고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 여태까지 알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역사를 보았을 때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 또한 또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전제는 뭐 비트코인 시장이 이전의 투자 매력대로 이제 되찾고 그만큼 거래량과 관심이 활발한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디파이라던가 이더리움이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도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거는 꼭 지금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실물경제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과는 또 다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만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상승 시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높을 거냐? 예,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잔고의 포트폴리오 상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이더리움 비중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 무게를 두고 이더리움 비중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상승할 때 하고 하락할 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하락할 때는 어쨌든 뭐 비트코인보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하락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보시고 하락 추세일 때는 뭐 어찌됐든 현금화 내지는 갖고 있는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 먼저 정리를 하고 상승을 전제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를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좋고 또 현재 2020년 누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또 오른다라고 시장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 또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 보시게 되면 2018년도 불장 때 그때부터 누적적으로 쭉 보시면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하고 나서 이더가 더 폭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 한번 불장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때 비트코인 가격 뭐 3,00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이더도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는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만 놓고 본다. 2020년도 최근 작년 연말부터 해서 보게 되면 작년 연말 금년 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의 상승률이 워낙 더 컸죠. 보게 되면 비트보다 이더가 더 많은 수익률을 좀 보였고요.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3월 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더의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마찬가지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장으로 전제하고 앞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를 갖고 있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저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제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를 더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트코인이 불장이란 전제하에 항상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제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아무래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저는 약간 원사이드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 생각 들었는데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가 질문을 만들었지만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죠. 뭐 우리 럼프 형님도 찍어내고 계시고 아베 형님도 열심히 찍어내고 계시고 네, 열심히 찍어내고 있어서 막 넘치는 돈들이 이제 막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있어서 선뜻 자금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내년에면 특검법도 나오니까 코인 시장에도 그 돈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뭐 예전에 기사 같은 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긴급 자금으로 받은 1000불, 뭐 1500불 같은 거를 바로 코인베이스에 입금해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런 시중에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분명히 들어올 텐데 과연 뭐 언제쯤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겠죠. 근데 언제쯤 대략 뭐 이 정도 시점에는 좀 이쪽 시장으로 흘러들지 않을까. 그때는 아무래도 불장 시기랑 맞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퍼즈님하고 한만식님이 답변을 주실 건데요. 일단은 퍼즈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돈이 많이 생긴다고 이제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변동성이 코인 못지 않아서 굳이 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 지금 어찌 보면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굳이 코인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는 거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를 텐데 일단은 저는 뭐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돈이 언제 온다 요것보다도 그 언제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메리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제 라이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호재 가짜 호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금이 들어와야지가 진짜 호재고 그냥 호재다 떠들어졌겠는데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퍼드스턴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게 완전 좀 심플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저는 이제 만약에 계속 이제 주식이 만약에 계속 올라요. 나스닥도 오르고 뭐 코스피도 오르고 뭐 예를 들어 계속 오른다라고 치면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계속 오른다 치면은 그게 이제 주식 주식 시장에서 뭐 코인 쪽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베네수엘라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서 지폐 가치가 똥값이거든요. 똥값일 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비트코인을 구매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예요. 짐바브웨도 보시면은 비트코인 프리미엄 600% 달에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그 터키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맞죠? 그때도 여기 보면은 리라와의 가치가 폭락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쨌든 보시면 나오는데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진짜 많아요. 돈이 진짜 많고 근데 내가 사는 이 나라는 망할 것 같아. 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진 돈 무조건 다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그 금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이제 아까 처음 질문도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냐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도 스트림몽키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망한다 우리나라가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금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안 그럼 달러를 잔뜩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게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드월렛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하드월렛 하나 있고 다른 나라 망령에서 거기 시민권 넣어가지고 계좌만 트는 순간에 거기 거래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달러도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제일 좋기도 한데 달러는 이렇게 달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은행 계좌에 넣는다고 달러가 이제 그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돈을 계속 무한정 찍어내면 전 어느 순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한정 돈을 찍어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터져버려서 오늘은 짜장면 값이 7,000원인데 내일은 14,000원이 되고 내일 모레는 28,000원이 되는 그런 시기에 오게 된다면 누가 본인들을 원화로 갖고 있을까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저는 그때의 코인으로 돈이 확 몰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예, 재밌는 가십거리 정도만 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시장에 넘치는 돈이 과연 언제 들어올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 아무도 모르겠고 일단 사실 지금 제가 돈이 있다고 해도 사실 코인에 투자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식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메리트가 있는 순간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화 혹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때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이 저희가 살면서 볼 수 있으면 제가 살면서 볼 수 있으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미국이 망하거나 자본주의가 망하거나 연준이 망하거나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다. 저희 생애 안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메타고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비트코인을 1000사토시만 들고 있어도 난리 나겠죠. 아무튼 재밌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질문에서 한만식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금 유입이 언제 들어올 거냐 앞에서도 결국은 지금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재밌는데요. 어디가 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불나 방식으로 돈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다 몰려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부 자금이 뭐 금 쪽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쪽에도 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지금 아직은 제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해드렸고 3, 4분기는 아닐 것이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뭐 4, 4분기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돈이 만일에 이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증시 주변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이 시총이 300조죠. 지금 300조, 330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40조다, 45조 정도가 된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45조. 금년도 2월 달만 하더라도 30조가 안 됐던 자금이 지금 여기 빨갛게 3월 달에 한 20조 이상 급증했던 자금이 지금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이 지금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40조 가까이 된다. 암호화폐 전체가 330조, 300조인데 국내에 주식 사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40조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좀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여기 있는 자금 10조가 만일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오를까? 계산이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로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MMF라고 하는 자금, 지금 초단기 자금이죠. 초단기 자금이 이게 데이터가 6월달 데이터인데요. 5,600조라고 합니다. 돈 규모가. 전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지금 떠도는 돈이 5,600조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자금 중에 1%가 1%, 10%도 아니고 1%가 만일에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데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 지금 주봉 차트, 달러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상단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이죠. 2017년도에 했던 2만 달러 부분, 그 다음에 작년에 설정됐던 14,000달러, 또 금년에 지금 10,000달러를 한번 터치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이 추세를 넘어서는 이 상단 추세가 넘어서기 시작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붕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은 순식간에 이동될 수 있고 저 어마어마한 자금의 일부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단 추세를 언제 돌파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좀 불행하게도 약간 아직은 쉽게 여기를 돌파할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동향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S&P 지수, 다우산업지수 지금 최근 흐름 또 S&P 선물의 흐름으로 봐서는 S&P 선물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하락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S&P 선물을 기준으로 3,000선이 붕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S&P 선물이 7월 달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그때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고 주식과 연동해서 같이 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올 한 4, 4분기 정도 3분기에 이런저런 제도화가 좀 구축이 돼서 4분기 정도에는 또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뭔가 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4, 4분기에는 지난 2017년도처럼 좀 그런 랠리 장으로 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하고 싶고 돈은 순식간에 또 이동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나 지금 풀리고 있는 돈이 이쪽 시장의 매력적인 시점에 흘러 들어와야 저쪽이 좀 빠지면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물타기 가는 각이 나와야 저희가 람보를 사느니 아니면 뭐 집을 사느니 하는 회의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했던 순서는 다 마쳤고요. 뭐 질문을 원래 더 받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주 급하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3명을 뽑아서 50USDT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바로 폼을 작성할 거거든요. 여기 핸드폰 자리 4개를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한 5분만 받을게요. 8시 10분까지만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돌려서 3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누를게요. 딱 8시 10분까지 마감해서 그 번호 중에 돌립니다. 그래서 아마 확률이 게 높아요, 여러분. 50USDT 3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린 사이에 저희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마진판과 함께 모의 거래 투자 대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의 투자 대회가 5일까지예요. 5일 동안의 롱숏에 대해서 이 아티스트들의 여기 인플루언서 분들의 누구는 롱이냐 숏이냐 아니면 롱숏 아니면 료시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롱이십니까 숏이십니까? 5일까지 5일 단기적으로는 숏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숏 5일짜리 숏 보고 계시면 네, 네. 매도 큰 쪽으로. 그림에서 숏이니까 뭐 중간에 또 드실 분들은 또 롱숏하고 결론은 숏. 자, 퍼즈님 어떻게 5일까지 지금 시작했거든요. 5일까지 수익률 1등 하려면 료십니까? 롱입니까? 숏입니까? 예, 사실 뭐 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아. 일요일까지의 아마 트레이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구간 때 매매 아마 안 하시겠죠? 이 횡보 사실 왜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남들이 마이너스 할 때 짧게 해가지고 조금 야금야금 큰 방향성 안 나올 한 것이다. 번만 딱 거래해가지고 그 0%로 딱 순위 맞춰놓으면 순위권 안에 드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그냥 죽을 거니까 자잘하게 단타를 짝짝짝짝 먹다 보면 내가 수익률 5%로 1등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자,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0%여도 아마 순위권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저희 모의 거리 대회 1시간 하는데도 1000%까지 아니고 300%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그 1시간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롱이냐 숏이냐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면 숏을 잡고 내려가면 롱을 잡는 게 그 단타 드시라는 얘기네요. 큰 방향성은 네, 안 나올 맞습니다. 것 같고 네, 여기서 방향성 능력껏 짤짤이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스트림몽키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스트림몽키님 원래 이런 거 더 얘기 안 하시는데 퍼즈님보다 더 얘기 안 하시는데 과연? 저는 뭐 잠깐 좀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화면 공유까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화면 주시네요. 뭐 이거는 차트 잠깐 보면은 이거 화면 공유가 잘 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차트. 저는 단기 거래 대회다 보니까 모멘텀을 많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 이게 횡보인 추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향성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은 사실 쌍바닥 관점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가격이 최근에 이제 이런 저점을 연결했던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에서 저항받을 수 있느냐를 보는 위치고 대회가 단기 대회라고 하면은 모멘텀에 대한 초점은 아무래도 추세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 추세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저항에 대한 라인이 투자자들에게서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에 대한 심리가 트렌드에 닿거나 또는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비교적 뚜렷했던 이런 라인들을 보면은 투자 심리가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막히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우세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격적인 차트 부분뿐만 아니라 지표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RSI에 대한 지표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대한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과열권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의 움직임만 봐도 이런 과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횡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에 이 깃발이라는 이 플래그 패턴에 기반을 두는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움직임도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는 이런 플래그에 대한 형태를 갖춰주고 있고 시장이 또 한 번 더 과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 매물대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향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우위성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로서 굳이 차트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뭔가 이런 횡보적인 측면에서 이탈되는 시점이 발생했을 때 바이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누리는 전략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가격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하락 쪽에 이 기존에 대한 방향에 대한 하락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숏이 지금 결론적으로 세 분의 의견 중에 두 분이 숏이고요. 한 분은
롱숏 횡보가 크니까 짤짤이로 가는 게 좋다. 나왔어요. 이제 저희 여러분 조금 과연 덧붙여도 됩니까? 저 얘기 조금 약간 쫄리나요? 약간 아, 쫄리나요? 그게 아니고. 약간 자, 여러분 이거 쫄리나요? 네. 보세요. 이거 지금 순위표예요, 여러분들. 순위표인데 지금 17위가 마이너스 0.12%입니다. 17위예요. 아시겠죠?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순위권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위까지 상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물론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오시는 게 목표시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모의 거래 대회가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로 안 하면은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모의 거래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좀 매매 전략을 잘 테스트하시는 기회로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네. 네, 제가 간과했었네요. 사실 저희가 10등까지 드리니까 일단은 상금을 받는 거에 중점을 두면 10등까지면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된다. 마이너스 되면은 10등 안에 들어가도 못 받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4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39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 또 이런 것도 속여서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라이브로 돌립니다. 이 중에 세 분이니까 확률 10%네요. 잠깐 이쪽에 화면 크게 띄워가지고 해볼게요. 자, 화면을 크게 어떻게 해서 확대해야 되나? 네, 확대를 아주 크게 해서 여기에 39분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 뽑습니다. 딱 3명 뽑아요. 다 3명 뽑으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저희 관리자분한테 메시지 주셔야 하는데 본인 인증하셔야 돼요. 이거 번호만 대고 나 맞다고 우기면 안 돼요. 어차피 본인 아이디하고 UID 확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4389번님. 근데 이거 인증해야 돼. 바로 지금 채팅창에서 나 맞다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없다고 해서 그냥 제외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대한 의리니까. 4389님 없으신가요? 4389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대답 안 하면 빼는 게 나려나? 4389님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438가 누구 나오셨나요? 여러분? 딜레이가 좀 상당히 있네요. 4389님 없어요? 대답이 없죠? 계시나요? 한 바퀴 돌고 나오는지 그냥 다 돌리고 일단 있는지 없는지 딜레이가 확인할까요? 좀 있어가지고. 그럼 일단 네. 4175님 4번대가 좋아요. 4번대가 좋아요. 자, 한 번 더 돌립니다. 6163님 자, 여기 세 분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없으면 다시 돌립니다. 4389 대답했어요. 강한주님 4389 나 여기 있어요. 네. 4389 그 다음에 4175님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면 나가리에요. 한여름님 몇 번이세요? 한여름님 몇 번? 자기 번호 찍어야 돼. 자기 번호. 네, 4389님 확인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요. 한여름님 몇 번이세요? 4175가 에브리데이구님. 뭐야, 한여름님은 아니에요? 이재규님? 세 분 다 계시네. 그러면 강한준님, 이재규님, 에브리데이구님 이렇게 세 분이신 거죠? 캡처 한번 해야겠네요. 이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리스트 확인 절차 들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자, 오늘 스냅EX 이브닝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뭐 다음 주엔 저희 수요일마다 항상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아마 퀴즈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 계시면 아마 1시간 동안 한 20문제 정도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쿠폰도 드리고 막 이것저것 뿌릴까 생각 중이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대기 타고 있다가 다음 주에도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모의거래 대회는 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맞은편 모의거래 참여도 부탁드리고, 수요일마다 항상 뭐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 이제 하반기 곧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해주신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뭐 유튜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참여해주신 이 세 분의 인플루언서 파트너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